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지구과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권과 날씨에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기권이라는 것과 날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권은 지구가 있을 때 이 주변을 공기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하고 이번 단원에서 기권의 특징, 그리고 구름과 강수, 날씨죠. 구름과 강수, 그리고 기압과 바람 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권의 특징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기권의 특징인데 세 가지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첫 번째는 기권의 층상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의 복사 평형, 그리고 세 번째는 온실효과, 지구 온난화로 나누어집니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를 제일 먼저 배울 텐데, 기권은 아까 지구가 있으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이 기권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각각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층으로 나뉘어진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권들이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층들이 각각 무엇인지 특징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를 출입하는 에너지라고 해서 지구의 복사 평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에너지와 복사 평형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입니다. 우리 온실효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을 보면 기권의 구조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 기권의 층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권을 이루는 각 층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한 뒤에 내가 노트에 이 층상 구조, 각각의 층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노트에 적고 그리고 각 층의 특징을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학습할 내용 두 가지 잘 기억하고 시작해 봅시다. 자,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만 힘을 내, 정상에 거의 다 왔어 하고 오르고 나니까 산 아래보다 기온이 낮은 것 같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친구가 말한 것처럼 태양과 더 가까워졌는데도 기온이 낮아진 것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기권을 공부하기에 앞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변했었는지 기억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층이 기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기권이고 지구로부터 약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질 때 온도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거를 Q1이라고 합시다.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변할지 자, 아래쪽이 온도 그리고 왼쪽을 높이라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비례할까 혹은 반비례할까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우리 항상 이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자, 정답을 맞추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사실.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내가 가진 지식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정의가 나와 있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을 기권 또는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자, 58쪽입니다. 먼저 볼 것은 우리는 예상을 해보도록 했지만 실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보면 이 사진, 그림 2-1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온도 분포가 나타납니다. 자, 함께 보면 대륙권에서는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권을 보면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열권을 보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만 기온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사이의 우리가 경계들을 두고 그 사이사이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층을 대륙권이라고 부르고 그 위층을 성층권, 그리고 그 위에를 중간권, 그리고 나머지를 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번 높이를 확인해 볼까요? 아까 대기권이 약 1000km라고 했습니다. 1000km의 대기권 중에서 자, 대륙권이라는 곳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위치죠. 그래서 우리는 대륙권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공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위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성층권은 50km까지입니다. 자, 10km부터 50km까지겠죠. 그리고 중간권은 80km.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륙권에 공기가 모여 있는 거예요. 대륙권에 대다수의 공기가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있죠. 이 중력 때문에 공기들이 지표면 가까이에 모여 있습니다. 성층권으로만 가도 대기가 급격히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간권은 더 줄어들고 열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 대기의 조성도 나와 있는데, 자, 대기의 조성에서 보면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의 양을 더하면 78% 더하기 21% 해서 99%입니다. 99%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나머지 1%를 차지합니다. 자, 여기 써있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외에도 많은 되게 다양한 기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수증기도 기체로 존재합니다. 자, 이 수증기는 대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이 수증기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CO2인 이산화탄소도 지금 1% 안에 있었죠. 근데 이산화탄소도 사실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실효과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지구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기권으로 돌아가면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륙권, 그리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각각의 특징, 이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대륙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권은 대륙권이죠.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너무 두껍죠? 자,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대부분 대륙권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증기가 아주 적었지만 이 수증기도 공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체고 이 수증기에 의해서 대륙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을 한번 살펴보면 자, 지표면에서 기온이 높죠. 그리고 자, 이렇게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점점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고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고 이렇게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차가운 공기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두 가지 공기의 밀도 차가 있어요. 차가운 공기의 밀도가 더 큽니다. 자, 밀도를 비교하면 차가운 공기가 더 큽니다. 밀도가 큰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 알겠죠? 그러면 성층권을 한번 봅시다. 자, 성층권은 더 낮은 높이에서 온도가 낮죠. 그리고 더 높은 높이에서 온도가 높습니다. 자, 온도가 높은 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온도가 낮은 애는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가려고 합니다. 즉 얘네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애들은 높은 데 그냥 있으려고 하고 낮은 애들은 낮은 데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으로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오존이 밀집되어 있는 층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오존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우리 햇빛을 많이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존이 많이 흡수가 돼서 우리 지표면으로는 많이 못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일부가 지표면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일부만 내려오기 때문에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존층에서 많이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자외선은 적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권과 성층권의 그 온도 분포가 다르고 또 하나 대륙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적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권입니다. 자, 중간권도 보면 높은 온도가 아래에 있죠. 자, 높은 온도가 아래에 있고 얘네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권에서는 낮은 온도인 애들이 위에 있죠. 높이가 높은 데에 있습니다. 낮은 온도인 애들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권에서도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중간권의 특징 중 하나는 대류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륙권처럼 기상 현상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대륙권에서는 수증기가 아주 적지만 그래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 가까이에 거의 다 분포를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대류 현상이 있었고 거기다가 기상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권의 경우에는 대류 현상은 있으나 수증기가 분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없기 때문에 얘네들에서는 기상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여기 써 있는데 유성입니다. 우리 별똥별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유성을 중간권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유성이 이렇게 관찰되다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뿅 떨어지게 된다면 점점 공기가 많아지죠. 공기가 많아져서 마찰에 의해서 이때는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희박한 중간권에서 많이 관찰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열권을 함께 볼까요? 자, 열권의 대표적인 특징은 오로라입니다. 우리 극지방에 가면은 오로라를 관찰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로라는 우주로부터 지구의 대기로 들어온 전기를 띤 입자가 열권에 있는 공기와 충돌을 해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자, 공기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기권은 공기가 있는 층이라고 했고 우리 1000km까지는 공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공기가 있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들과 충돌을 해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그리고 열권도 온도를 한번 볼까요? 자, 높이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낮네요. 온도가 낮죠. 그리고 높이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은 거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온도가 낮은 애는 밀도가 크니까 얘네들도 그대로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열권의 특징도 대류가 없다. 대류가 없는 안정적인 층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점점점 거의 없는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열권은 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바로 태양 때문입니다. 열권은 태양과 매우 가까운 층이죠.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팍 식어가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고 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각각의 경계면의 이름인데요.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그리고 중간권 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는 계면은 대륙권 계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에 있는 것은 성층권 계면이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열권과 중간권 사이에 있는 계면은 중간권 계면.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륙권은 대부분의 공기가 2층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층권. 성층권은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할 때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권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권입니다. 성층권 계면으로부터 80km까지의 층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중간권 계면 부근에서 기권의 최저 기온이 나타난대요. 엄청 춥겠죠. 그리고 중간권의 공기는 희박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 유성이었죠? 다시 마지막,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가 아니라 열권이죠. 열권의 대표적인 특징이 오로라였고, 자,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고 했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점검 문제를 보면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리고 기권에서 공기의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비나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대류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에 맞는 것이 어떤 층인가, 각각의 특징에 맞는 층이 어떤 것인가 잘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활발하게 일어나며 기상현상 이런 걸 보고 대류권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노트에는 기권 그리고 4개의 층상구조의 이름을 적고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건데 이 영상 속의 비행기는 기권 중 어디를 날고 있는지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문제를 Q2라고 하겠습니다. 영상의 비행기가 기권 중 어디를 날고 있는가 여러분이 문장으로 적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